If you take public transit, there's a decent chance you've already noticed them on your morning commute. National Guard members doing random bag checks in the subway system. Crime has been at the forefront of many people's minds after several MTA workers were recently attacked. This comes after 14 buses arrived from Texas in just one night last week, the highest number recorded by the arrival center. I spend more than half of my income on my rent. Overpriced. It's high. A new report from Street Easy says the average New York City renter must earn about $134,000 a year. Paramedics and police officers tried to pull the woman from under the train. Where's all these National Guard that they said that they were going to come? Where's the safety? Where's the protection? 안녕하세요, 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이 뉴욕시티, 특히 맨해튼, 이 나락으로 가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제가 이 뉴욕시티에 관한 경제, 사회, 이슈 이런 영상들을 진짜 수십 개를 봤어요. 그래서 근데 이걸 하나하나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마다 붙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거는 한 개인의 생각이다. 한 개인의 생각에 불과하니까 편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 지금 뉴욕시티가 망해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범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범죄가 왜 갑자기 급증할까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그 스쿼팅 영상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뉴욕의 이제 그 경범죄 처벌 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1000불 미만의 절도나 뭐 이런 피해는 그냥 경범죄로 처벌하는 거예요. 그냥 교통딱지 끊듯이 그렇게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 풀려나 주죠. 교도소라고 깜빵으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교도소가 10,000원입니다. 그래서 교도소로 보내서 또 걔네들을 뭐 교육도 시키고 먹이고 재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이 훨씬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1000불 미만은 가벼운 범죄로 생각하고 그냥 교통딱지처럼 그냥 벌금만 작은 벌금만 매겨서 내보내는 거죠. 근데 이런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처럼 지금 이런 작은 범죄들이 많아지면서 이게 조직화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범죄 규모나 범죄율도 급격히 상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게 1000불 미만의 경범죄 처벌법 때문만은 아니겠죠. 이 범죄율이 치솟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이 특히 뉴욕시티가 살기가 겁나 힘들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 왜냐면은 모든 게 너무 비싸졌습니다. 물론 뉴욕시티는 옛날부터 계속해서 가장 비싼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렇죠? 생활하기 가장 비싼 뉴욕시티뿐만 아니라 다른 전체 좀 교외 지역들도 집값이 너무 상승해 버렸어요. 월세가 뉴욕시티 같은 경우에 그냥 4인 가족이 사는데 그 주거비만 5,600불 76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월세가. 사실 저는 뉴욕시티가 아니라 뉴욕주에 있긴 있지만 저쪽 끝에 업스테이트 뉴욕에 살고 있거든요. 로체스라는 약간 소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에 이제 미국에 딱 도착했을 때 처음에 살았던 집이 2,500불이었어요. 월세가. 2,500불은 물론 부진이 되게 크고 그랬지만 2,500불에 좀 뭐 공과금 합치면은 3,000불이었습니다. 그때 환율이 거의 1,500원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1,400원이라고 계산을 해도 420만 원. 420만 원이라는 월세를 내면서 살았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사실 주거 문제 중에 가장 심각한 게 바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이게 월세만 오른 게 아니라 집값도 다 전체적으로 올랐어요. 코로나 이후로 집값도 다 올랐습니다. 근데 집값이 오른 이유가 매물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 법칙 아시죠? 매물이 나오지 않으니까 공급이 없으니까 가격이 막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집이 하나 나오잖아요. 정말 몇 시간 만에 거래가 돼요. 몇 시간 만에.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다운페이먼트를 그냥 바로 쏴주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뭐 5만 불에 50만 불에 올렸는데 뭐 한 70만 불에 거래가 되고 경쟁 때문에 뭐 이런 현상이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있고요. 뭐 집값만 올랐냐? 아닙니다. 월세도 엄청나게 올랐어요. 월세도 뭐 한 60, 70%가 막 올라가지고
실제로 미국 사람들도 그 도시에서 살 수가 없어요. 살기가 직장이랑 가까운 그 도시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꾸 교회로 가는데 그 교회로 가는 사람이 급격히 느니까 어때요? 그 교회의 집값도 다 오릅니다. 그러니까 미국 전역의 부동산 가격이 다 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 월세를 못 내서 홈리스가 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사회 불만이 급격히 늘어나죠. 이런 사람들이 모두 다 범죄를 일으키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상당한 상관관계가 있는 걸로 나타났어요. 실제로. 아니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홈리스는 무서운 사람이 아니지만 병든 사람들이죠. 그렇지만 이 홈리스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체력도 좋고 뭔가 사회 불만이 가득하고 이런 사람들이 범죄를 일으키기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범죄율이 치솟는 데는 집값과 월세의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전에 그 경범죄 처벌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급격한 증가. Police body cam video just released of the attack of two NYPD officers near Times Square. Mayor Adams is taking a look at the city's sanctuary laws to address the migrant crisis. He's focused on crime and public safety. We can't have these small number of migrants and asylum seekers hide under the law that there's nothing you can do about it. This network of thieves predominantly live in the migrant shelter system. They use social media platforms to organize and coordinate their thefts. The increase in crimes committed by migrants has some wondering if bills signed into law that prevent the NYPD from cooperating with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should be reconsidered. These sanctuary city policies are ridiculous. They're impeding our law enforcement, our officials, and by consequence, they're making all of us less safe. 작년에요. 그 중국 2023년 기준으로 18만 명의 불법 중국인 이민자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망명을 신청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면은 왜 뉴욕시티로 자꾸 중국인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올까?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뉴욕시티로 옵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왜? 가장 비싼데 왜 올까요? 제 영상을 몇 개 좀 찾아보니까 뉴욕주가 이제 망명을 신청했을 때 승인될 확률이 타주보다 높습니다. 제일 높은 망명을 신청했을 때 승인될 수 있는 확률이 가장 높은 주는 캘리포니아주예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주랑 그 뉴욕시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뉴욕시티에는 차이나타운이 있어요. 중국인들이 사실 이 음지에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이 탄탄합니다. 생각보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뭐 불법 이민자라고 하면 뭐 중국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뭐 베네수엘라, 뭐 멕시코, 뭐 아프리카, 뭐 온갖 나라에서 불법 이민을 옵니다. 망명을 오는 거예요. 특히 최근에 늘어난 불법 이민자들은 독특한 점이 있는데 대부분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온다는 겁니다. 뭐 젊은 층도 되게 많이 와요. 왜냐면 일자리를 구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에서 일자리 난입니다.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저임금 일자리들이고 대부분. 그래서 중국의 젊은 층과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그냥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진짜 이 멕시코에서 정글을 거쳐서 정글을 뚫고 목숨 걸고 중간에 뭐 뱀한테 물려서 죽거나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실제로. 아무튼 간에 이렇게 목숨을 걸고 미국으로 불법 이민으로 오는데 뭐 이민 오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근데 뉴욕시티는 Sanctuary City라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나?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Sanctuary가 뭐냐면은 성역 도시, 그러니까 피난처라는 거예요. 피난처. 망명하는 사람들을 잘 케어해 주는 걸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최근에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들은 이게 종교적인 이유도 있고요. 뭐 이런 경제적인 이유도 있고 또 특히 가장 큰 거는 정치적인 거, 사유재산이 보호가 되지 않는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로 넘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해요. 아무튼 간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넘어오는, 불법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을 뉴욕시티에서는 30일간, 싱글일 경우에는 30일간 쉘터를 제공해 주고요. 숙식을 다 제공해 주는 거예요. 30일간. 그리고
또 60일간 그 가족일 경우에 2인 이상의 가족일 경우에는 60일간 보호를 해줍니다. 근데 이게 공짜겠어요? 아니잖아요. 불법 이민자들은 돈을 내지 않고 뉴욕시티에서 다 내요. 모든 돈을 다 내주니까 그 가뜩이나 뉴욕은 치안 문제 때문에 뭐 정말 지하철에도 막 경찰들, 뭐 연방, 심지어 그 군인들, 군인들까지 배치해 놓는 상황인데 돈이 없어요. 돈이. 그래서 실제로 이 생츄리 시티라는 말이 있지만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냐라는 데는 상당한 비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받았는데 얘네들을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제가 왜 불법 이민자 얘기를 계속하는지 조금만 더 들어보시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불법 이민자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체적인 불법 이민자, 뉴욕으로 들어오는 전체적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불법 이민자들이 50배나 늘었어요. 50배. 그렇기 때문에 자꾸 얘기하는 거고요. 이게 그런 겁니다. 그 결국에는 30일, 60일, 길게 60일 뒤에 다 쫓아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어디로 갈까요? 갈 데가 없어요. More than 180,000 people have come to New York seeking asylum, many of whom still reside in the city's shelters, but the city has given them an ultimatum: move out because you can't stay. But the problem is, they've got nowhere else to go. Well, New York City reaching a settlement over its attempt to roll back parts of the right to shelter law. It will give the city more flexibility over how long migrant adults can remain in shelters. The settlement will ease the burden for a city shelter system stretched to its breaking point by thousands of arriving migrants. We have been clear since day one that the right to shelter was never intended to apply to large-scale migrant populations. With 180,000 already arriving in the city and more expected, the migrant agreement limits the amount of time an adult can stay in shelter to 30 days and not reapply. This is an emergency. These are extraordinary circumstances. But, you know, without work permits, it's the case for many migrants that they need more than 30 or 40 days. But you just heard the city's spin on this deal today, which is we want you to move along. 그러다 보니까 또 불법 월세, 그런 불법 월세를 주는 그런 카르텔 같은 게 있거든요. 얘네들이 범죄자들, 또 다른 범죄자들 밑에 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Apartment building to get in. Apparently, the mastermind was charging $300 a person. He had 74 beds in one location, 40-something beds in another location, which is like over $30,000 a month in income between the two establishments. Next, he turned to a space he rents in Queens. I'm willing to take the consequences. Saar says he's doing it to help his people during the migrant surge that has put pressure on city resources. And you know something? There's no way this one guy that they caught with two places is the only one in New York using these empty spaces for this purpose. And I'm not saying he's innocent, but the city's right to shelter system enabled all this. It brought thousands of people here and then made them homeless, quickly forcing them into this guy's apartments. And remember, these aren't people who can legally work. $300 a month was probably all the money that they had. And even if they do have work authorization, we're probably not talking about employment at Goldman Sachs. 이 범죄자들이 빈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상업용 부동산 같은 거기 들어가 살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벙크베드 같은 거 막 7, 80개씩 깔아놓고 얘네들한테 한 달에 불법 이민자들한테 300불씩 받아요. 그러니까 한 100개라고 계산하기 쉽게 하면은 3만 불씩 건물 하나에서 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건물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빠지기가 당연히 쉽겠죠. 왜냐면 월세가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계속해서 비워두고 있는데 원리금은 계속해서 갚아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불법 이민자들이 숙소가 필요한데 얘네들이 숙박을 합법적으로 하려면은 최소 뉴욕 시티에서는 한 최소 아무리 못해도 그 고시원방 같은 것만 해도 한 3,000불, 2,000불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2인, 3인 가족이라고 하면은 4인 가족이라고 하면 진짜 6,000불, 한 800만 원 가까이 월세를 지불해야 되는데 이 불법 이민자들이 영어도 잘 못하고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술도 없고 그런데 어떻게 이 6,000불, 7, 800만 원 월세를 갚겠습니까? 미국 현지인들도 갖기 힘들어서 교회로 떠난 마당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런 불법적인 숙소에서 머물면서 그게 진짜 뭐 화재에 대한 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그냥 불나면 끝입니다. 그냥
다 통 바베큐 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뭐 또 목숨 걸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갱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There was a gang of thieves using mopeds to steal purses and snatch phones from unsuspecting New Yorkers, and the leader of that gang found these people in the city's shelter systems. They're in a vulnerable position, and he told them, hey, you don't have to live in the shelters and eat shelter food. Just come and work for me. Yes, you'll have to commit crime to stay in this illegal apartment I have in the Bronx, but hey, it's better than where you're at. And look at these images of the illegal shelter with all the beds in that storefront basement. What if there was a fire or something in here? People are going to get hurt, especially with all the e-bikes charging out back. And the other exploitation scheme has to do with illegal unregistered mopeds like this one. Anything like this, in order to be legal, has to have a license plate. But as you can see, this one doesn't, which means it could be used for any purpose. And we're not just talking about running red lights. If you're caught on camera driving one of these things and it doesn't have a plate and you do something wrong, it's going to be hard to track you down, especially if you're wearing a helmet covering your face, hiding your identity. But the other scam going on with these seems a lot more legit, until you realize that it's not, and it's just another way of taking advantage of people who have nothing. And it has to do with delivery apps. If you've got an illegal unregistered moped like this, and you've got a phone that has Uber installed on it with your social security number, there is now a black market for food delivery accounts. And that's because somebody without work authorization can rent that from you, and you can rent them your moped and get a cut of their earnings every single week. And since you've got the app and the money goes to your bank account, if you're not a good person, you'll just keep it. You won't even pay them. But in spite of these challenges, 98% of the people that have been evicted refuse to leave the city. Which 갱들이 뉴욕시티에는 이런 범죄가 굉장히 많아요. 날치기 범죄들. 그 오토바이 같은 거 타고선 이제 핸드백이나 뭐 스마트폰 같은 거 훔쳐가는 범죄가 유럽에도 많지만 뉴욕시티에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번호판도 없어요. 그냥 뭐 이상한 번호판으로 번호판처럼 보이는 이상한 거 붙여고선 그냥 범죄를 하는 건데, 이 갱들이 어디서 리크루팅을 하냐? 예, 바로 쉘터에서 그런 이민자, 망명자, 불법 이민자 쉘터에서 리크루팅을 합니다. 사람을 거기서 뽑는 거예요. 광고를 하고. 왜냐면 얘네들 갈 데가 없고 돈도 필요하고 일자리도 필요하니까 얘네들이 또 다른 범죄의 소굴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불법 이민자가 범죄를 일으키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은 환경의 동물이잖아요. 자기 목숨이 걸리면은 살기 위해서 정말 못할 짓도 하는 게 사람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불법 이민자들이 뭐 저임금 노동자들, 만약에 영주권을 받지 못해, 그러면은 또 불법으로 또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고용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요? 얘는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다 주지 않아요. 진짜 한 3분의 1 정도 주면서 쓰는 거예요. 노예처럼 부려먹은 거죠. 한국에서도 사장님 나빠요. 이런 지방의 이상한 공장들, 정말 외국인 노동자들 어디 진짜 골방 같은 컨테이너 같은 데다가 정말 가축 키우듯이 이렇게 방치하면서 일은 일대로 시키는 그런 악덕 업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한국처럼 뉴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니까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법 이민자들 급증해서 이 첫 번째 시작은 뭐냐? 임대비, 물가, 월세, 이런 모든 것들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또 엄청 또 배가 되고 막 이러면서 모든 비용이 다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교회로 나가는데, 교회로 나가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말하면. 예. 거기서 이제 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금방 물가와 집값, 임대비 뭐 폭등하죠. 금방 오릅니다. 왜냐면 지금 인터넷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 정보들이 빛의 속도로 이동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거 너도 다음날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교회로 빠져나가고 그 도시에 남아있는 사람은 살기 힘들어서 노숙자가 되거나, 이제 노숙자 중에 일부는 또 범죄를 일으키고, 예, 그리고 이런 범죄가 점점점 커지면서 이게 죄책감이 아무렇지 않게 되는 겁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처럼 작은 범죄들이 쌓이고 쌓여서 조직화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 갱들의
집단 조직적인 범죄로 이어지는 거죠. Many of them caught stealing in order to pay for fake IDs to gain employment. The crooks were selling. So criminals are now selling fake IDs to asylum seekers. That might be a problem. Nearly 500 fake IDs were uncovered. Social security cards, driver's licenses, and American permanent residency cards. So in recent months, a wave of migrant crime has washed over our city. Now, border officials also warning that a criminal group in Guinea has allegedly stolen some of those blank passports as well and is now selling those with falsified information. The small number of people are breaking the law and having a huge impact on our public safety. But as the city grapples with the migrant crisis, desperation is kicking in for those who still can't work legally. We know a lot of the migrants that are crossing, they have the intention of coming here and starting a better life, but we are learning that there are some migrants who have no intention of following the laws and are actually using those false documents. 그래서 정말로 미국 지금 시티는 난리가 났어요. 여행 오는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저도 여행 다니고 미국에 잠깐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이런 현상들이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짜 이런 것들을 살면서 이제 이 미국 사회에 관심을 갖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정말 빛과 그림자들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이 아름답다 그러면서 특히 여자 유튜버분들 뉴욕이 아름다워 해서 아름다운 것만 막 찍고 좋은 것만 찍고 그러면서 환상을 또 부추기고 그렇죠.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이분들이 보는 거는 실제로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진짜 현실은 뭐 아름다운 것도 현실이고 이런 범죄율이 치솟고 진짜 스몰 비즈니스들이 털리고 뭐 금은방들 털리고 Their frustration saying they don't think they can continue business if things are like this. If you guys keep this up, there's going to be nothing left for you guys to shop at like normal businesses. Frustrated and fed up small business owners. A look at their store and the surveillance video of the crash and grabbers that left it like this. Police have given some tips to store owners to help them safeguard their property. They are told to ensure doors are locked and windows are secure. 뭐 타겟 마켓 소매점들 털리고 다 문 닫고 뭐 이런 것도 사실이고 현실입니다. 그리고 길 가던 여자들이 자꾸 요즘에 최근에 묻지마 폭행. Are harrowing. I was literally just walking and a man came up and punched me in the face. Oh my God, it hurts so bad. College student Michaela Donato says she was just leaving class in Manhattan. So I just got punched in the face walking home. He hit me right on my cheekbone. 막 정말 얼굴을 쳐맞고 다니는 이런 현상들이 있는 것도 뉴욕시티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근데 이런 걸 보고 아름답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죠. 단지 여러분이 보는 타임스퀘어에서 그 현란한 광고판들 보고 아름답다. 그리고 굉장히 힙한 카페 들어가서 먹는 음식들 아름답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뒷면에 있는 이민자들의 생활이나 이런 실제 이제 경찰들이 맞닥뜨리는 그런 범죄, 노숙자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본다면 이거 아름답다라고 볼 수 있는 도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제 제목이 지금 뉴욕이 나락가고 있는 이유 아니면은 나락가는 뉴욕시티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 제목이 결코 과장된 제목이 아니다라는 거를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행 오시는 분들은 뭐 뉴욕이 나랄까?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고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도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이렇게 뭔가 묻지마 폭행이 일어나고 살인이 일어나고 도난이 일어나고 어떤 가게는 한 달에 3번이나 털렸대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 비즈니스 포기해야 되겠다. 한인 교포가 운영하던 금은방이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 리셀샵 같은 거였는데 이게 3번이나 털렸어요. 그 인터뷰 영상은 요 중간중간 첨부하도록 할 테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안 본 거를 봤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직접 본 건 아니지만 뉴스를 통해서 봤죠. 그냥 아무튼 그렇습니다. 뉴욕의 범죄, 뭔가 물가 상승과 집값 임대료 상승, 그리고 불법 이민자들이 들어와서 할 수 없이 벌이는 그런 범죄들, 그리고 갱들이 또 조직화하는 그런 범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굉장히 지금 뉴욕시티는 나락으로 가고 있는 게 맞아요. $45 million effort to stop retail theft and property crime, especially in New York City. Governor Kathy Hochul has unveiled a $45 million initiative.
aimed at curbing shoplifting and safeguarding stores from closure throughout New York City. The announcement was made by Governor Hochul on Wednesday morning in Lower Manhattan.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아무튼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